경매 개시 결정 등기, 즉 강제 경매면 강제 경매, 뭐 임의 경매면 임의 경매, 뭐 이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권리들 중에서 최선순위 맨 앞에 있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한다 그래. 자, 임의 경매의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 경매니까 반드시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의 경매가 말소 기준 권리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안 써놓은 거고, 강제 경매는 말소 기준 권리 될 수 있습니다만 임의 경매 자체가 말소 기준 권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당권, 근저당권이 먼저 선순위 있기 때문에 걔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임의 경매 자체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생략해 놓은 거예요. 자, 어쨌든 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전세권, 경매 개시 결정,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런 권리들 중에서 최선순위 맨 앞에 있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자, 이 말소 기준 권리는 이것 중에 하나다, 이런 거 일단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정해지면 인수되기도 하고 말소되는 권리가 있어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이제 어느 게 이제 이 등기부상에서 맨 앞에 있는 최선순위 권리가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 권리가 정해지면 그 날짜와 비교해서 순위에서 앞서면 인수되고 순위에 뒤지면 말소되는 권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처분 등기,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그리고 환매 등기,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 그럼 대항 요건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주임법 배우시겠습니다만 인도하고 전입 신고하면 대항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러면 인도 플러스 전입 신고해서 대항력 발생한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느냐 뒤지느냐에 따라서 앞서면 인수되는 권리고 뒤지면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권리들은 말소 기준 권리와 비교해서 인수되기도 하고 말소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인수 말소가 아니고요, 항상 인수되는 권리가 있고 항상 말소되는 권리가 있어요. 항상 인수되는 권리는요, 유치권, 예고등기, 법정 지상권, 그리고 뭐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요, 경매가 종료되면 낙찰자가 항상 떠안아야 돼. 떠안아야 됩니다. 특히 유치권이라든지 법정 지상권은요, 현장에 가서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은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권리가 아니고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 답사했더니 유치권이 성립했다, 법정이 성립하면 낙찰자가 또 안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 보니까 유치권이 있는 물건,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낙찰자 또 안아야 되니까 그 금액을. 그래서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예고등기는요, 아까 모두에서도 우리 오픈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고등기는요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만 이미 오래전에 등기됐던 예고등기가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나가지고 소송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직도 예고등기가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럼 이 예고등기는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건 뒤에 있건 무조건 인수인 거예요, 낙찰자가.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고등기 있는 물건은 위험하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막 낙찰가 대비, 감정가 대비 한 30~40%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돈벌이가 되겠죠. 투자 원리만 배우시면. 자, 그 다음에 항상 말소되는 권리라는 게 있어요. 항상 말소되는 권리는 요 말소 기준 권리 중에 있는 권리예요. 자, 저당권 요거,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그 다음에 요거 압류,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권리들은요, 등기부상에서 나중에 경매가 종료되면 전부 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잔금을 내고 등기소에다가 이제 그 법원에다가 말소 촉탁이, 소유권 이전하고 내가 낙찰받았으니까 나한테 소유권 넘겨주시고요, 등기부상에 있는 권리를 전부 말소해 주세요라고 말소 촉탁 등기 신청을 한다고요. 그때 이런 말소되는 권리들은, 항상 말소되는 권리들은 말소 촉탁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방법하고 뭐 등기 신청하는 거 이런 걸 다 배우시고 하실 건데, 그때 이제 말소 촉탁, 말소 건수가 몇 건이다라고 등기부상의 내용을 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나중에 다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자, 전세권은 아파트 등의 집합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전세권이 최선순으로서 전세권자가 임의 경매 신청했을 경우에 한해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일단 요걸 먼저 기억해 둡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이런 경우에 말소 기준 권리고요. 요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전세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은 자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면 다른 게 말소 기준가 정해지면 말소 기준 권리와 비교해서 순위에서 앞서면 인수고 뒤지면 말소되는 권리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 기본 틀이고요. 요걸 나중에 이제 사례 나올 때마다 하나 자꾸 적용하면서 말소 기준 찾고 인수 말소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원리를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례로 가서. 자, 그러면 이제 등기부상에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연습을 할 건데요. 그러면 요 등기부에 있는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두 번째 사례를 이제 그 물건을 받고 그 다음에 등기부로 왔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 등기를 분석하려면 여러분이 유료 경매 사이트를 활용하지 않으시면 대법원 사이트를 만약에 활용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건에 대해서 등기부를 열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법원 사이트 가서 700원 주고 열람을 한 건 한 건 해가지고 그 다음에 등기부 갖고 있는 권리와 을고 있는 권리들을 이 날짜 순서대로 쫙 나열하고 이게 초보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여기 지금 직원들이 다 해놓은 거죠. 예, 그럼 여러분 이걸 활용하는 게 훨씬 수익률이 커지는 거예요. 이걸 혼자 그 돈이 아깝다고 그거를 다 떼어서 떠듬 이거 순서도 알지도 못하면서 해가지고 하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권리 분석 잘못하면 인수가 말소가 뒤집어지면요 굉장히 위험한 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할 줄 모르는 분은 이걸 한 하루에 5개 등기 떼어가지고 혼자 떠듬 하니까 언제 좋은 물건을 찾냐고요. 거기서 200개 물건 중에서 5개도 분석 못 해가지고 거기서 금인지 은인지 이게 동인지 짱돌인지 그냥 돌멩인지 막돌인지 찾아내서 다이아몬드 찾아내고 금도 찾아내야 되는데 언제 분석하냐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해놨어요. 자, 그럼 이걸 해놓고요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 아, 그럼 봤더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등기부상 권리가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순서대로.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말소 기준 찾는 연습해 봅시다. 자, 말소 기준 권리 자격이 있는 것부터 찾으면 근저당권 자격이 있어요. 근저당권 자격이 있고 자격이 있고 자격이 있고 압류도 자격이 있고 자격이 있고 자격이 있고 자격이 있고 자격이 있고 임의경매는 어차피 요거 근저당권자가 경매청에 있으니까 뭐 자격이 없고 그리고 가압류 자격이 있고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자격이 있는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 중에서 최선순위가 뭐냐 그러면 이게 가장 앞에 있네. 2003년 4월 7일 요게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 자격이 있는 권리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게 이거니까 이걸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그러면 이제 구독전 직원이 다 해놨네. 말소 기준 권리다. 또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경매 신청을 누가 했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라는 걸 신청한 거예요. 그럼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했어요. 그럼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한 거예요. 그러면 경매 신청한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말소 기준 누가 경매 신청한 중요한 게 아니고 말소 기준 권리 자격이 있는 권리들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거니까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권리들 아까 근저당권 이런 권리는 전부 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권 밑에 있는 이런 권리들은 전부 말소. 그럼 이런 권리들은 경매가 종료됐을 경우에 자기가 돈을 배당을 다 받든지 말든지 전부 말소되는 거예요. 그럼 낙찰자가 떠안는 권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여러분은 유료 경매상 정보사를 통해서 여기가 말소 기준 권리구나. 그 다음 다 말소되는 거니까 나는 물어줄 게 없구나. 이것만 판단할 줄만 알면 돼요. 이걸 여러분이 스스로 등기부를 떼어서 무슨 뭐 권리분산 그러면 돈 못 벌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딱 믿고 하면 그러면서 초보 경매하는 분들은 이 권리분석이 막 너무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편안하게 출발해야 돼요. 여기 다 해놨네. 이걸 보고 다 말소되는구나. 내가 떠안을 건 없구나.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더 이상 알 거 없어. 자, 그럼 거기까지 됐어요, 이제. 그럼 이제 등기부상 내가 또 하는 건 없다.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뭐냐면 임차인을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임차인. 자, 그럼 임차인을 가면 이제 임차인을 가서 분석하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 그럼 여기를 보면 안춘대라는 임차인이 있다. 주거용 전부 4칸을 지금 임대차 계약책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전입 날짜는 2001년 11월 20일이다. 확정일자 도장을
받았는데 확정일자 도장은 2008년 2월 20일 날